심신의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심신의학 하면 어떤 느낌이실지 모르겠어요. 흥미롭다. 새로운 희망으로 느껴진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라고 반기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게 근거가 있나? 좀 막연하다. 또는 영향력이 뭐좀 좋기야 하겠지만 얼마나 크겠어? 라고 하는 관점도 있을 수 있어요. 음, 아무래도 이렇게 물질, 그것도 물질 중에서도 아주 큰 물질은 관찰이 세밀하게 되고 숫자까지 정확하게 분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과학이라는 이 제도 안에서 많이 이렇게 권장되고 또 국가가 지원하는 시스템인데, 좀 아주 너무 작은 거라든가 또 너무 큰 거는 우리가 잘 못 보죠. 너무 작은 미시세계는 못 보고 우주의 너무 큰 것도 잘 못 봐요. 그 중간쯤 우리가 볼 수 있을 뿐인데, 그런 거라든가 이게 아주 작은 것 중에 우리 마음도 엄청 크다 할 수도 있고 엄청 미묘해서 작다고 할 수도 있어요. 네, 그 양쪽 세계는 항상 통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아주 미시세계의 그림, 뭐 세포의 구성물질, 뭐 양자역학, 양자물리학의 이런 내용의 그림과 천체 그림이 너무 유사하다는 게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천체 막 소행성, 뭐 성간 물질 막 이런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가 우리 미세 세포의 구조하고 너무나 유사성이 높다. 그러니까 아주 미시세계와 아주 거시세계는 우리가 아직은 잘 정복하고 명확하게 숫자화하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있고, 그거는 기존의 과학에서 측정하고 이해하고 활용하는 수준을 좀 넘어서고 있어요. 그걸 되게 아까 미시세계에 관련한 그런 물리학 또는 의학에 되는 것을 양자 물리학, 양자 의학이라고 하죠. 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것을 우리 마음으로 연결하면 우리 마음이 딱 그러해요. 우리 온 우주를 품을 수도 있고 너무 미묘해서 보이지도 않을 정도이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 물질 중에서 제일 좀 작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 DNA라고 하죠. 우리의 유전자 정보를 담고 있는 DNA. 그러니까 우리가 60조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에 60조 분의 1의 하나의 세포, 그 세포 안에 또 핵이 있고 핵 안에 DNA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60조 중에 1을 보기도 쉽지 않은데 그중에 핵 안에 DNA. 이게 우리의 어떤 핵심적인 정보를 전달한다는 거잖아요. 유전자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나다운 방식으로 내 1차적으로 내 몸의 물질을 만드는 정보입니다. 여기 제가 여러 번 반복하지만 음식 재료가 똑같은데 뭐 잣을 새가 먹기도 하고 우리 둥가미님이 먹기도 하고 제가 먹기도 해도 제 살과 뼈를 만들기도 하고 새는 새의 부리를 만들잖아요. 왜 재료가 똑같은데 결과가 다르냐고. 그것이 재료를 아주 잘게 쪼개 가지고 그거를 자기 방식대로 편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나 둥가미님이나 화야산에 있는 새나 물질 구조를 다 쪼개서 나누면 거의 비슷해요. 다만 그 편집의 방법이 달라요. 뭐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데닌, 구아닌, 티민, 시토신으로 되어 있는 생명체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그게 새고 아까 첫 번째가 저라고 한다면 이거죠. 그런 그 편집의 방법, 그거를 암호라고 해요. 코드. 그리고 그 코드, 나만의 방식의 코드 암호를 저장해 갖고 알려주는 것이 하는 일이 유전자. 나의 유전자는 내 방식의 이 살을 만들고 내 방식의 뼈를 만들고
내 방식의 어떤 마음의 성향을 만드는 것을 유전자라고 합니다. 이제 암은 유전자의 표현형이 변이된 질환이기 때문에 암의 근본 치유를 위해서는 나다움이 무엇인가를 안다는 게 매우 중요하죠. 예. 그렇게 이제 하나씩 들어가 보면 이분이 쓴 책이 당신의 주인이 DNA가 아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현미경을 통해서라도 관찰한 아주 최초의 시작은 DNA라고 그동안에 알고 있었죠. DNA. 그 작은 그 신호에 의해서 모든 게 형성되더라. 그 사람의 특질, 몸과 마음의 특질이. 근데 그것도 꼭 아니라고 돼 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왜 이런 헛소리를 했을까? 그때 보면 브루스 립턴이라는 박사인데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전문가이자 신생물학을 이끌어가는 학자 중 한 사람이다. 세포 생물학을 전공한 립턴 박사는 위스콘신 대학교 의대에서 세포 생물학을 강의했고 스탠포드 대학교 의대에서 연구를 수행한 의학자이다. 립턴 박사는 TV와 라디오에도 자주 출연하고 있으며 미국뿐만 아니라 각종 국제회의에서도 기조연사로 인기가 높다. 예, 이런 회의나 포럼, 세미나 이런 데서 기조연사는 제일 영향력이 큰 유명한 사람이 주로 하죠. 이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통째로 바꾼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전자와 DNA가 우리의 생물학적 성질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DNA는 우리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방출되는 에너지를 비롯하여 세포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신호의 지배를 받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DNA가 내 몸의 주인은 아니면 주인은 뭐냐? 우리의 생각, 감정, 우리의 의지 이런 것이 주인이더라. DNA도 결국 결과물이지 이게 계속 원인의 시초점으로 알았는데 이것을 이끄는 추동하는 원인이 또 있더라. 그게 우리의 생각, 감정, 파동이라고 생각, 감정, 의지라고 하는 어떤 파동에 영향을 입더라. 파동에 따라서 DNA가 구조를 결정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 특이한 얘기를 하는데 긴가민가 하실 텐데 그래도 스탠포드 대학이면 나쁜 학교는 아니죠. 꽤 알려진 학교 아닙니까? 예, 그리고 수많은 국제회의에서 이렇게 초대될 만큼 그 연구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는 의미 있는 권위를 얻는 분인데요. 이분의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또 다양한 버전으로 좀 얘기를 좀 전달해 볼까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명상학회 또 자연의학회, 제가 자연의학회에서 부회장입니다. 명상학회 초대돼서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대강의 내용은 이거였어요. 네. 암의 근본 치유를 위한 몸과 마음 그리고 자연의 역할인데요. 우선 여기서부터 이 책이 있어요. 만병의 황제의 역사라고 시타르타 무케르지라는 분이 인도계 미국인인데 암의 입장에서 이런 명칭이 별로 반갑지는 않을 수 있어요. 만병의 황제라고 한답니다. 이 암을. 그리고 100가지 질병의 합 이렇게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질병의 모든 것을 좀 알아내고 질병의 근본까지를 이해할 때에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책이 좀 두껍긴 한데 이게 2011년에 퓰리처상 일반 넌픽션 부분을 수상했다는 건데 퓰리처상은 뭐 공익적인 어떤 데 기여한 이런 것에 준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내용이 뭐 어느 병원을 홍보하기 위한 거라든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나름 굉장히 객관성을 갖고 있다는 의미인 거죠. 제목도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표준 치료도 처음에는
엄청난 비난과 뭐 이걸 많이 겪었더라고요. 아, 뭐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이거는 사람을 백정짓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어, 더 이상 악마의 노름을 중지하라. 막 이렇게 오만 의학계에서도 처음에는 엄청나게. 그래서 거의 그렇게 폐지될 뻔했다가 또 어떤 소년이 백혈병이나 소년이 거의 극단까지 갔다가 다시 회생하는 일로 또 이게 다시 일어나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도 좀 약간 흥미롭게 봤는데요. 내용이 조금 딱딱하고 어려운 점도 있어요. 핵심은 그겁니다. 어떤 원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이상하게 받아들여지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하게 되기 시작하고 대중들이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게 표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 소년이 이렇게 백혈병에서 회생한 거를 그걸 계속 추진했던 어떤 박사가 좋게 말하면 집념이 아주 강하고요. 나쁘게 말하면 고집불통이시래요. 그래가지고 또 언론 활용에 귀재래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뭐 미국에서 최고 인기 있는 메이저리그 선수와 연결해 가지고 멘토를 맺고 막 그거를 막 하는 거를 막 날리고 이러니까 그 한 명의 회생의 역사가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표준 치료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 사람의 탁월한 능력이 대중의 마음을 그냥 한꺼번에 확 휘잡았다는 얘기죠. 그 극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연치유도 누군가가 어떤 그런 거를 대중의 그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잘 이용해서 극적으로 하면 갑자기 또 이게 표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고 있죠. 예. 어쨌든 그런 얘기를 좀 여담으로 얘기를 해보고요. 예. 아까 모든 병을 이해해야 할 것 같다. 모든 병의 근원까지를 이해해야 될 것 같다는 건데 아무리 이해하기 위해서 생명의 발달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생명의 발달을. 생명의 발달이라는 말이 이게 발자가 필 발자입니다요. 발. 꽃이 피어나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어린애들 아직 피지 못한 꽃 이렇게 표현하고 이제 활짝 폈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꽃을 보면 우리 인간의 삶도 그러하다는 뜻인데 발은 피어난다는 거고 달은 오달한다는 거예요. 피어나 가지고 이 삶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생명의 주기라고 합니다. 주기. 예, 주기. 생명의 발달, 생명의 주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생명의 탄생을 더 깊이 근원으로 가면 세포인데 그 세포가 발달하는 걸 영어로 셀 디벨롭먼트라고 하고요. 이런 용어는 우리가 많이 쓰죠. 뭐가 발달한다. 세포 생물학에서 똑같이 쓰고요. 이거하고 같은 말이 세포 분화입니다. 분화. 셀 디퍼런시에이션이라고 그래요. 이 단어가 익숙지 않을 수는 있지만 말은 좀 익숙하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달라진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 세포가 이것의 파생어예요. 달라져 간다. 그걸 한자로는 분화라는 말은 나누어진다라는 뜻이잖아요. 분업화 이렇게 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세포가 발달한다는 것은 세포가 분업화한다는 뜻이다. 이런 뜻이에요. 전달이 되시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수정란 딱 세포 하나였을 때 두 개였을 때는 이게 간도 되고 피부도 되고 뭐 자궁도 되고 유방도 되고 뭐 모든 게 될 수 있잖아요. 폐도 되고 그랬다가 나는 폐 역할 주로 할래. 나는 간 역할 주로도 아니고 이제 폐 중에서도 또 뭐 기도 역할을 할래. 폐포 할래. 이렇게 다 나뉘잖아요. 그렇게 분화하는 과정을 우리가 발달했다고 해요. 인간의 삶을 비교하면 2살짜리 아이가 너는 앞으로 커서 뭐가 될래? 우리 짐작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뭐 대학 뭐 나오고 자기 직장 정하고 또 세부 전공을 정하고
하다 보니까 자신의 고유한 천직이 만들어지고 전문성이 만들어지면 그거를 분업화했다. 다시 말하면 분업화는 전문화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는가? 암하고 이게 관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포 분할을 이렇게 하나의 세포를 전능성이라 합니다. 전능성. 뭐 만능성은 하나 정도는 아니지만 뭐 8개, 뭐 16개 이 정도까지는 얘나 모두 하나씩 떼놓고 나면 웬만한 건 다 된다는 뜻이에요. 만능성이라고 표현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또 나뉘어요. 뭐 외배엽, 중배엽, 상배엽으로 아니 내배엽, 외배엽, 중배엽 이렇게 나누면 또 여기서 몇 개의 가능성은 있지만 이제 이렇게 가면 이쪽으로는 이제 갈림길로 가는 거라는 거죠. 뭐 이과, 문과, 예체능계이듯이 그렇게 근육 줄기세포, 혈액 줄기세포 이렇게. 근데 요때 우리 짐작인데 조물주의 뜻이 하나에서 출발했다가 형제가 세 갈래 길로 가요. 우리 언젠가 또 만나야 될 때가 혹시 있지 않을까 해서 흔적을 남겨요. 아, 이 세 개로 나뉘기 전의 상태로 와야 될 필요가 우리 있을지 모른다. 나뉘기 전에. 갖고 남긴 게 이름이 줄기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로 나뉘기 전의 상태를 남겨요. 혹시 이때가 필요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때 줄기세포를 만든다. 또 생식세포를 만든다. 그리고 이제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으로 나뉩니다. 세포 중에 제일 기본 세포는 성세포입니다. 성. 제가 머리, 가슴, 배 할 때 얘가 가장 근원이다. 머리는 머리카락처럼 막 다양하더라. 그 다음에 가슴은 뭐 희노애락 넷, 희노애락 우공경 뭐 7가지 정서, 12가지 마음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어쨌든 크게 보면 둘이라고 그랬어요. 가슴이 꼭지가 이렇게 2개 연결되고 그 다음에 하나로 가는 게 성기 아랫배에 있는 딱 센터에 하나로 딱 기게 되잖아요. 이 5만 가지 터럭에서 생각은 5만 가지 많죠. 정서는 연결, 소통 이걸 원하죠. 그 다음 하나로 간다. 성이 1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가장 근원 에너지는 뭘까요? 성 에너지입니다. 우리 생명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 에너지의 결합으로 되어 있죠. 성은 너무너무 심오한 학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을 매우 표피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서 정반대로 이해하고 있죠. 어찌됐든 성세포도 이때 만들고요. 또 아까 같이 줄기세포를 서양식 표현이고 우리 동양식 표현을 하면 씨앗이라고 했죠. 씨앗을 남겨둡니다. 다음에 혹시 만일의 경우에 다시 이렇게 필요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나뉘어가지고 여기서 또 나뉘고 또 나뉘는 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과를 갔다. 기계공학에서 또 소수로 몇 가지 또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마지막에는 단일 능성이 된다. 한 가지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방식이다. 이게 이제 세포예요. 세포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단일 능성으로 된 세포 종류가 약 200가지 정도 됩니다. 각막세포, 피부세포, 유방세포, 유선세포, 뭐 이렇게 해서 200가지 정도가 돼요. 그렇게 됐는데, 암은 이렇게 각자 다 이거를 성체세포라고 그래요. 이제 성인이 다 됐다는 얘기예요. 이제 전문화되고 이제 타 사회에서 기능할 수 있게 자신의 고유한 분업, 전문성 또는 천직, 소명 이걸 갖고 있다가 무슨 이유에선가 이게 이렇게 돌아가서 이쪽으로 돌아간 세포를 암세포라고 그래요. 뒤로. 네. 그래서 세포 분화, 세포 발달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이쪽이었던 세포가 이렇게 분화의 반대 방향으로 거슬러서 갔다는 뜻입니다. 요런 때로 이렇게. 네. 그 대표적으로 이 앞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쪽과 이쪽의 특징의 대표적 차이가 여기는 다세포적이고 여기는 단세포적이다 이런 표현을 했죠. 네. 다세포적의 특징은 뭐냐면 각자 고유한 역할, 아주 작게 세분화된 고유한 역할을 하고
각자 고유한 역할을 하고 있는 다른 존재들과 긴밀하게 연결해서 소통하고 네트워킹해서 훨씬 효율적인 일을 해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세포 생명체한테는 네트워킹에서 서로 소통하는 것은 되면 좋고 아닌 말고가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다. 그러니까 뭐 아까 제가 말했듯이 유선세포, 유방안에 그것만 맡고 있는 세포 하나만 딱 떨어져 놓으면 이게 생명 유지하기 얼마나. 아까 단세포였을 때 얘 하나 떼놓으면 잘 사는데요. 이렇게 분화된 거 하나하고 둘이 겨루면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네트워킹, 소통이 안 되는 다세포는 너무나 취약합니다. 생명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세포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제1번 기능, 소통하는 능력입니다. 소통하는 능력. 네. 네, 그걸 여기서 이해할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암이 움직이는 형태를 봤더니 딱 단세포적으로 움직이더라. 우리도 처음에 이렇게 단세포적이었잖아요. 한계에서. 그때의 상태 또는 다 만들어졌는데도 단세포로 사는 생명체들이 있잖아요. 단세포의 특징을 잘 알아차리라고 이렇게 학자들 입장으로 보면 뭐 아메바다 작은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단세포적으로 움직이는 특징 그리고 그것의 힘 거기에 취약점 이런 걸 우리가 관찰하기 좋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단세포적 상태를 좀 억제시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단세포는 어떻게 됩니까? 숫자를 늘리는데 아주 빠르다. 그렇죠. 예, 그리고 고유한 특징이 전문성이 없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떠돌아다닌다. 그걸 제가 이 앞 시간에 얘기했던 건데 no job, no home, 예,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자기 소속이 없고 그러니까 어디든지 떠돌아다니고 그렇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미숙한 세포다. 미숙한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직 전문화 안 됐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뭐든지 될 수 있다는 뜻도 있어요. 완전히 구조가 딱 이제 틀이 딱 자기 전문성이 너무 딱 굳어지면 다른 건 이제 아유 모르겠어 나는 이제 요 분야 계속 찾아보니까 이런 또 빛과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